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인구는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통계 자료가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45년까지는 가구 수는 증가를 한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폭은 의외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지 인구는 아주 스테이블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명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구 수는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2020년 통계입니다. 2021년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수를 제가 통계 자료를 뽑으려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2020년까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15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그리고 2013년, 네, 앞에는 2012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1인 가구 수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수는 2015년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 보시면은 가구 수는 늘어났지만 거기에 따른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던 이유들, 그리고 2020년부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집값이 올라갔던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는 추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2020년까지도 지금 계속 올랐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마지막이 2020년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갑니까? 네, 기본적으로 2045년까지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뿐만 아니고 가구 수도 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측입니다. 통계청에서 예측한 예측인데,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주택이 필요한 가구 수는 더 늘어난다. 네, 인구 감소보다는 가구 수가 더 늘어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1인 가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하는 폭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그래서 가구 수가 증가하는 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우선 1인 가구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1인 가구에서 우리 보시면은 대부분은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아요. 3분의 2는 전월세에 거주합니다. 전월세거나 무상. 그래서 1인 가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가가 되겠죠. 그래서 1인 가구들 중에 3분의 2는 집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인 가구들 중에 지금 사용하는 방수를 보시면은 4개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3개가 지금 방 3개 쓰는 사람이 1인 가구죠. 1인 가구가 3개를 쓰는 곳이 30.7%고 2개를 쓰는 게 20.6%, 1개를 쓰는 곳이 사람이 14.4%입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통 1인 가구라고 한다면은 원룸이나 빌라에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방을 4개씩이나 이상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가? 그래서 이것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네, 1인 가구들 중에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 30대가 1인 가구에 가장 많이 증가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2인이 되겠죠. 여기서는 또 아버지, 아빠, 엄마 이렇게 같이 살았죠. 또 여기서는 또 2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 이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0년대, 90년대까지는 한 채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한 채에서.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을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도 이혼을 해요. 아들, 딸도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0, 70대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경제력이 뛰어나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을 하니까 지금 6명이 살던 집을 할아버지 하나가 지금 독차지하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여기서는 임대주택에 살거나 아니면 전월세 살거나 아니면은 분할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60대, 70대 이상의 세대들이 그 집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평수가 큰 거를. 그리고 아빠, 엄마 또 이혼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지금은 보시면은 6명이 한 가족을 이뤘던 것이 이제 6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전월세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인 가구들 중에서 전월세 비중이 사실은 가장 크고, 그리고 자가에서 사는 1인 가구들 중에 실질적으로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네, 이 사람들 중에서는 방 4채 이상 쓰는 사람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가구 수는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하죠. 2045년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가구 수도. 거기에 따라서 1인 가구도 계속 증가하고, 네. 그래서 의외로 20, 30대에서의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20, 30대 숫자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40년까지만 가더라도 20, 30대에 있어서의 1인 가구 증가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오히려 중장년층인 60대에서 70대 이상이 1인 가구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도 마찬가지, 아까도 보셨듯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거는 일단 2024년까지만 예측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분명히 저는 추세적으로는 1인 가구 수는 더 증가할 거라 보고, 1인 가구의 양적 증가는 8.5배가 증가했다라는 지금 통계청 자료죠. 그래서 이것은 질적으로 보시면은 가구 수가 증가했다는 부분하고 인구가 감소했다는 부분이 지금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구 수가 중요하죠. 인구 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구 수가 증가하는 1인 가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거지, 사실은 질적으로는 네, 그렇게 시장에서의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1인 가구에 아까도 보셨듯이 1인 가구의 증가가 전월세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에서 자가 소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0대 이상, 70대 이상에서의 방 4개 이상 쓰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지금 첫발을 들이는 이제 가장 생산 가능 인구들 중에 20, 30대 분들이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들어간다고 해도 양질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러한 수요층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보시면은 가구 수는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적인 성장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도 보시면 10명 중에 4명은 월세란 거죠. 아까도 보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전세를 포함하면 전세가 또 한 20%가 있죠. 그러니까 전월세를 포함하면은 전체의 3분의 2가 지금 1인 가구들 중에 지금 임대로 있다. 임대차로 있다. 임대시장으로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전국의 33만 가구는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는 낮다는 겁니다. 네, 이 수요층들이 낮기 때문에 질적으로 33만 가구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구매하기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매로 연결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인 가구 16.5%는 방 한 칸, 그리고 아까도 보시죠. 방 4칸은 가장 많죠. 40%가 거의 40%에 육박하죠. 방 4개 쓰는 사람들은. 전국의 반지하의 96%는 수도권이 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들 중에는 질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1인 가구들 중은 네,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 중에 33만 가구는 반지하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양질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층의 변화들은 사실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주택이 필요한 가구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구는 감소하고 가구 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양극화라는 문제가 우리가 인구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양극화가 되지 않으려면은 수요층들이 계속 있어야 되죠. 수요층들,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층들이 네, 실수요들을 포함한 이런 구매층들이 계속 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매층들이 늘지 않고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이것들이 1인 가구의 양질의 어떤 주택 수요자가 아니고 양적인, 질적인 변화가 아니고 양적인 어떤 수요층들만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한답니다. 2047년까지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해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그 가구 수의 증가가 양적인 변화들을 끌지 못하고
질적인 변화들을 끌어주지 못하고 양적인 어떤 성장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구 수만 증가한다고 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인구 감소가 차지하는 효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극화죠. 인구 감소가 나타난 것은 결국에는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의 문제들을 단순히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부분으로 해소는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2047년까지는 가구수가 증가하더라도 양극화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